안녕하세요. 순수한 개미TV입니다. 자, 녹십자를 매일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. 시간이 12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. 우리나라 지수가 좀 밀리고 있죠.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, 자, 이렇게 시간이 1시쯤 돼 가는데,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고, 자, 기타 금융, 그리고 이제, 기관과, 자, 연기금 다 매도세로 들어서면서,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좀 지수가 좀 밀리고 있고, 코스피 시장 개인만 홀로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. 매도세가 아주 거세지 않아서 크게 안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% 가까이 밀리고 있죠. 자, 코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. 연기금이 좀 들어와 있긴 한데, 그래도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 않아서 코스피보다는 좀 덜 무너지지만 어쨌거나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지수 차트는 종가를 봐야 돼서 이따 종가 영상 찍을 때 HLB나 바이넥스 찍을 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수 상황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녹십자 형제들이 조금 좋죠. 보면 이제 녹십자가 1%대 조금 올라가고 있고, 녹십자 랩셀이 자 3%대, 녹십자 셀은 조금 약합니다. 자, 이렇게 된 근거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, 자, 영업이익이 좋죠.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저 1분기 매출이 79% 상승한 273억 원을 기록했다고 그래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녹십자 랩셀이 좀 좋고, 일반 녹십자 셀도, 녹십자 셀이 좀 약하죠. 녹십자 셀을 보면, 1분기 매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. 9% 정도 이제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,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나오긴 하는데, 저는 그래요. 이제 보통 보면, 영업이익이 나오고,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영업이익 때문에 올라갔다 하고, 영업이익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면 선반영이 떨어졌다 하고 큰 의미가 없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뭐 크다는 의미는 없지만, 역시 주식은 이런 뉴스보다는 지켜줘야 될 자리, 그러고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. 자, 지신녹십사 1분기 매출이 113억 원으로 자, 40% 상승했다고 자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자, 4억 원이 줄어서 전년비 9% 감소했고요. 자, 녹십자가 저번에 허가가 불발됐던 게 다시 승인이 났죠. 이렇게 보시면 지신녹십자 지코비딕주가 이제 다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났습니다. 그래서 조건부호가 불발의 첫 승인인데요. 의료 현장 수요를 자 재확인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급 가능 물량은 충분하고요. 치료 옵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게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병원이 신청한 지코비딕주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4일 승인됐다고 나왔죠. 자, 이제 이 승인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약간 탄력을 받긴 한데, 사실 주가는 지지부진하죠. 녹십자 일단 추세를 보면, 월봉의 추세를 보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5개월선 깨서 그 밑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차트대로 되면 다 돈 벌겠네. 맞는 말이죠. 차트는 주식이 상승할 거 하락할 건가를 예상해 주는 게 아니고, 이걸 기준을 갖고 제가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거죠.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. 물론 차트 보고 안 하시고 그냥 녹십자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자, 장기 투자에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3월 달에 10만 원일 때부터 장기 투자해서 50만 원에 파는 게 맞는 건지, 과연 5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, 2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장기 투자는 차트를 봤을 때 월봉 바닥권에 사가지고 2배, 3배, 4배를 먹는 거죠. 근데 벌써 5배, 6배 올라간 주식을 여기서 10배 갈 거라고 난 장기 투자할 거야. 만약에 물리신 분이 그런다면 물려서 못 파는 것 뿐이죠. 자, 이 주식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이동평균선 말 그대로 기준을 잡는 거라고 그랬죠. 10개월선 가격의 기준이 34만 원이에요. 이 친구는 34만 원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죠. 자, 주식은 무너지고 있는데 4, 50만 원에 물려서 나는 녹십자랑 평생 장기 투자할 거야. 어차피 제대로 또 팔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위치, 자 10만 원에서 50만 원 간 주식인 거죠. 물론 10만 원에서 100만 원도 갈 수 있고 10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. 누구도 모르죠. 하지만 벌써 5배나 올랐다는 얘기죠. 주가가. 회사가 5배나 커졌나 봅니다. 자, 근데 모든 주식은 꿈을 안고 살고 기대가치를 안고 살죠. 기대가치를 안고 올라가는데 기대가치가 주식에 다 선반영됐다면, 자, 이제 그 주가는 다른 호재가 나오기 전에 올라가기 힘들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이 주식이 상승한 과 하락하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
이 주식이 과연 밑에서 얼마나 올라왔으며 또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. 최초에 이렇게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. 그래서 3개월간 조정이 들어왔고요. 지금 가장 중요하게 될 10개월선을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, 주식이. 이렇게 돼서 대응을 못했는데 난 녹십자랑 평생 장기 투자할 거야. 계좌는 40% 박살났는데 난 장기 투자야. 이건 말이 안 되죠. 수익권에서 끌고 가는 거죠. 10만 원, 20만 원에 샀을 때 얘기죠. 자,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2월 달에 5주선 이틀하면서 제가 5주선 이틀하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. 이 주식이 하락하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5주선이라는 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. 즉 주가가 5주 동안 잘 지켜주던 가격 이하로 깨졌다는 얘기는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5선이 중요한 거예요. 자,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50분은 종가를 봐야 되지만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. 지코비직주가 사용 승인이 났든 어쨌건 오늘 상한가가 난리가 났어야죠. 안 그렇죠. 물론 장 후반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. 신의 영역이죠. 자, 5주선의 가격이 36만 2천 원인데 지금 아직 못 돌파하고 있죠. 따라서 이 친구는 이번 주 금요일 특가탄신일 빼고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안에 5주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추세가 턴이 돼요. 그래서 살아날 수 있지만 이 5선 밑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선 박스권에 있거나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주식의 원리죠. 일봉에서 보면 다행인 거는 천만다행인 거는 완바닥, 두바닥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죠. 일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근데 이런 다중바닥을 깼다. 그러면 심하게 깨지게 됩니다.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밑에서 상 깨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고요. 이렇게 이제 밑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사실은 괜찮은 상황이 월봉에 있죠. 월봉에서 첫 번째 지지선인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두 번째 지지선이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봉에서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는 거고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턴하기 위해서는 21선도 회복해주고 안착해야 되지만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이 엄청 중요하죠. 그래서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이 친구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 5주선 회복해주지 못하면 추세가 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나 조정권에 있는 게 맞아요. 자, 그래도 차트는 그럴 때 이용하는 거고 차트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내가 어떤 원칙을 세워서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. 주식은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. 꿀점 맞추기처럼 딱딱딱 맞추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. 자, 다음 녹십자 랩셀이 보면 사실 녹십자 항제 중에는 녹십자 랩셀이 제일 강해요. 그건 맞아요. 자, 월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을 깨놓은 상태죠. 일단 추세가 약간 위험한 상태예요. 물론 이번 달 거래액이 제법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상 월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자, 한 달짜리죠. 그럴 때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있냐 밑에냐 미리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깨놓은 상태라는 건 조금 경계하셔야 되는 거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밑에 있죠. 근데 이제 이 녹시자세 같은 천만다행인데 이 주봉이 이 5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 둥그스럽게 돌아간 언덕 같은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 자리를 저번 주에 잘 지켜준 거예요. 우리 이 밑으로는 도저히 못 떨어져. 지켜줄 거야. 지켰고 이번 주에도 당연히 이 위에 있어요. 이 밑에를 깨게 되면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크게 무너지죠. 이렇게. 저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가격적인 면이 있는 거죠.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저번 주에 저점인 93,100원이에요. 99,000원이죠. 그래서 93,100원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고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. 일봉에서 제가 저번에 그려놓은 지지선인데 이 선을 깨면 안 돼요. 이 선 이탈하면 밑으로 크게 무너지는데 그 3일 전에 지켜주고 지금 이틀 동안 잘 지켜주고 있죠. 아직은 조금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양이죠. 지금 전체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조금 조정권에 있는 거고요. 주봉에서 확인이 보여주죠. 우리 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권에 있다는 걸 확인이 보여주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죠. 일봉에서 보면 지켜줘야 될 때 아직은 지켜주고 있어 다행이지만 역시나 이 자리 게임은 또 무너지죠.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철저히 대응하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녹십자 셀을 보면 자,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좀 줄었죠. 이 친구 월봉에서는 바닥권이라고 했죠. 제가 대바닥권이고 보시게 되면 원바닥, 두바닥, 쓰리바닥권에 있습니다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좋은데 밑에 있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고요. 이 친구가 이번 달이라도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원체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자,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마진폭도 좋은 거죠.
하지만 5개월선 회복을 못해주면 또 밀려요. 예전 저점까지. 해서 5개월선 회복 여부를 잘 보고 있으셔야 되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밑에 있죠. 항상 주식이 상승을 할 때는 5선 돌파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. 자, 이렇게 20년도 11월 달에 5선 돌파 안착하고 그냥 돌아나가서 큰 상승이 얻었죠. 마찬가지로 돌파 안착하고 못 돌아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데, 아직도 5주선의 밑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아직 조정권이거나 우하향인 중인 거고요. 5주선 위에 돌파 안착해놔야 비로소 이 친구도 추세가 전환이 되고 우리 상승할래, 이제 조정 많이 했어, 이렇게 주식이 말해주게 됩니다. 주식은 주식에게 물어보는 거죠. 자, 월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5개월선 밑에 있는데,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건 어떤 게 있냐면, 녹십자 레셀이나 녹십자 셀 같은 경우 사실 밑에서 대여섯 배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데 있긴 하지만, 녹십자 셀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. 예전에도 비해서 별로 거의 그 근처 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. 자, 이런 면에서 녹십자 셀은 그나마 안정적이고 좀 좋은데, 어쨌거나 5개월선 위에서 돌아나가야 큰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고요.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어서 주봉, 그러니까 금요일, 매주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. 그 다음 주에 안착하고 돌아나가야 자,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추세가 우하향이나 조정권일 땐 위험하고요. 일봉에서 녹십자 랩셀과 마찬가지로 일단 녹십자 형제들은 일단은 지켜줄 자리들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. 그게 다행이에요. 일봉에서. 그래서 일봉에서 이러한 지지선을 딱 깨놓으면 그냥 추세가 무너지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세운 원칙에 맞는 원칙대로 꼭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이상 장중 녹십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